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십니다. 오늘은 에이소에서 빌려주신 16인치 스위프트 X 같이 최종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i7 11390H 그리고 RTX 3050 Ti가 들어가 있고 16인치의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 1.8kg의 나름 가벼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패스마크 돌린 거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가 13,876점 나왔고요. GPU 점수는 9,307점 나왔습니다. 요거 비교할 수 있는 테이블 띄워 드릴 텐데, CPU 점수는 평균 이상을 상회해서 문제가 없는데, GPU 같은 경우는 요거 보시면은 평균 점수가 9,363점인데 평균보다 낮아요. 이유인즉슨 해당 GPU는 TGP가 40W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타임스파이 돌리면서 와트수 측정해봤더니 40W가 맥스치로 올라가더라고요. 참고로 3050 Ti의 최고 TGP 같은 경우는 80W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의 절반 정도의 TGP를 갖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긱벤치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긱벤치 넘어가서 CPU 점수가 6,206점 나왔고요. GPU 점수는 6124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7 2700 그리고 위에 보시면 라이젠 7 5800U 있죠. 세잔 5800U 요게 8코어, 8코어짜리거든요. 야, 8코어짜리랑 좀 비등비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PU 같은 경우는 GTX 1660 Ti 대탑용 1660 Ti가 보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3050 Ti도 랩탑용으로 보이고 있죠. 요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 요게 패스마크랑 긱벤치랑 좀 어떻게 보면 평가치가 CPU에 대한 평가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패스마크는 코어 수에 따른 점수 할당량이 좀 높은 편이고, 긱벤치는 그런 클럭이라든지 코어보다는 클럭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많은 점수 비중을 놓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PC마크 익스텐디드 버전으로 진행을 했고요. 6692점 나왔어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CPU 프로파일도 돌려봤는데 3930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려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1320점 나왔고요.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4470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CPU 발열 테스트, CPU의 비정상적인 풀로드 상태로 장시간 운영을 해봤고요. CPU 온도가 72도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온도대에서의 클럭은 1.9기가로 기본 클럭보다 못 뽑아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발열 컨트롤 하다 보니까 클럭 다운이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면 온도, 해당 테스트 시 표면 온도 측정을 해보니 최고점이 55도, 그리고 키보드 단의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요거 꽤나 뜨거워요. 뜨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과부하 엄청난 빡센 작업을 할 경우 키보드 단에 올라오는 요 여기가 꽤나 불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PU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타임스파이를 20번 돌렸습니다. 타임스파이를 20번 돌려봤고요. GPU 온도가 약 70도대, 70도 초반에서 꾸준하게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 20번의 타임스파이를 거치면서 성능 편차가 어느 정도 발생했냐? 99.3%. 네. 그러니까 뭐 0.7%로 GPU에 대한 스로틀링이라든지 성능 저하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음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풀로드 상태에서 소음 측정해봤고요. 50dB 나왔어요. 해당 제품이 외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이거 게이밍 노트북에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무용으로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사무용 같은 경우는 45dB, 게이밍 같은 경우는 55dB이 일반적인 소음 데시벨입니다. 딱 그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해당 제품 컨트롤 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일런트 모드를 키면은 훨씬 더 정숙하게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팬 소음은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패널 디스플레이 정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6인치 디스플레이 갖고 있고요. 풀 HD 해상도의 sRGB 100%로 인터넷 콘텐츠 만드는 정도의 색지연율은 받쳐주고 있고요. 300니트 기본적인 밝기에 추가적으로 60Hz. 그러니까 이게 60Hz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게이밍 주 용도로 설계가 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거의 반증이기도 하죠. 헤르츠 60Hz가 들어갔다는 거는 게임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대 밝기로 유튜브 풀 재생해보니 4시간 8분 나왔습니다. 저는
6시간 이상 찍어야지 배터리 성능 좋다라고 하는데,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외장 그래픽이 달려 있잖아요. 뭐 TGP가 낮긴 하지만 외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좀 딱 애매해요. 뭐 좋다고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게이밍 노트북은 2시간이 거의 뭐 비등비등 하거든요. 2시간이면 끝나는데 얘는 적어도 4시간 정도는 보여줬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열고 무언가 작업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은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피커, 스피커 과연 얼마나 좋은지 같이 들어보고 오실게요. 자, 들어보고 오셨나요? 그냥 보통입니다. 뭐, 좋지도, 막, 나쁘지도 않아요. 다만, 막, 음악 감상용으로 쓰기에는 솔직히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 보거나, 뭐, 영화 같은 거 보거나,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선명도 있게 쓸 수 있는 스피커를 장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롤 옵치 배그 사이버펑크 돌려봤고요. 롤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19프레임 나오는 거 확인했고, 최상 옵션에서 175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 플레이하는데 하등 지장 없고 GPU도 놀고 있고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50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102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어요. 60Hz잖아요? 네. 네,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요. 오버워치 잘 돼요. 배그로 넘어가면은 배그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15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105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 잘 돼요. 네. 그러니까 60Hz 이상 나오니까 이건 잘 된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다를 게 없으니까. 자, 다음으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적화 안 돼 있는 사이버펑크. 최하 옵션에서 43프레임. 평균 프레임 뽑아주고 있고요. 최상 옵션으로 바꾸니 18프레임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사이버펑크는 역시 조금 무리다. 오케이? 그래서 게이밍 성능이 이게 60Hz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치 이상은 다 해주고 있다. 그래서 배그 정도도 충분히 캐주얼하게 돌릴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장점, 단점, 그리고 최종 평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장점. 첫 번째, 나름 가벼운 무게입니다. 해당 제품 하이 퍼포먼스 CPU와 나름 외장 GPU와 16인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지만 1.8kg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남자라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를 보여줘요. 그래서 성능 대비 무게가 꽤나 괜찮다. 이 큰 화면을 갖고 있지만 무게 꽤 괜찮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 자, 두 번째. 썬더볼트입니다. 썬더볼트. 사랑스러운 썬더볼트가 있어가지고 요걸로 충전도 되고, 썬더볼트 인터페이스 연결할 수도 있고, 외장 그래픽도 연결할 수 있어요. eGPU도 사용이 가능한 요 썬더볼트 인터페이스가 있다. 인텔 CPU를 쓰기 때문에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기대 이상의 게이밍 성능입니다. 해당 제품 3050ti TGP가 40W짜리가 달려있긴 하지만 배그 정도도 충분히 캐주얼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이밍 성능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 USB PD 충전 기능입니다. 게임 이런 고성능 외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 중에 USB PD를 지원하는 제품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해당 제품은 USB PD 충전이 100W까지도 지원하지만 저전력 5V짜리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지 충전 요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외장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너무 볼트가 낮으면, 출력이 낮으면은 사용과 동시에 충전되는 건 뜨지만 배터리가 조금 덜 늦게 떨어지는, 그래, 충전하고 있음에도 배터리가 떨어지는 그런 진기한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단점. 첫 번째. 고부하 시 표면 발열이 좀 상당해요. 해당 제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면 온도가 키보드 단위 48도까지 올라갑니다. 장시간 빡세게 운영을 하면. 요게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에요. 요 부분이 첫 번째 단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점, 다소 아쉬운 가성비입니다. 해당 제품 우선은 요 i7이 들어간 제품이 144만원인가 12번가에서 할인해서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i5 제품이 120만원? 110만원? 그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능 대비는 확실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다만 휴대성과 무게라든지 큰 화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네, 나름 어느 정도의 장점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USB PD 충전으로 100W 충전 가능합니다. 100W 충전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5V짜리로도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게 노트북 같은 경우는 배터리 모드로 하면은 특히나 외장 그래픽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요거 성능 많이 해보니까 성능 체크 많이 해봤거든요. 전원 USB PD 100W짜리 5V짜리로 충전 요 세 가지는 성능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배터리 모드로 할 때만 성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 퍼포먼스를 외부에서도 뭐 간단한 외장 배터리만 연결을 해놓으면 풀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도 유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풀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V로 충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100% 뽑아준다. 오케이, 배터리는 쑥쑥 닳긴 하지만. 자, 그래서 최종 결론 말씀드리면은요. 큰 화면, 휴대성, 성능을 위한 노트북을 찾는다면 해당 제품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가성비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 i7보다는 i5가 들어가는 제품을 조금 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어는 동일하고 클럭이 조금 다르긴 한데 퍼포먼스 차이가 그렇게 현격하진 않거든요. 이 패스마크 점수 보시면은 정말 좀 차이가 미비해요. 거의 한 400점? 네, 400점 내외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성비를 원한다면 i5 제품을 추천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롬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에이서에서 빌려주신 스위프트 X 16G 제품 같이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